자, 사람의 유전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문제풀이 하는 시간이야. 오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줄 거야. 학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유전병 어떻게 문제 내냐면 사람의 유전병이지. 사람의 유전병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지. 사람의 유전병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이 문제는 뭐 거의 출제가 돼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딱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니까. 사람의 유전병이 어떻게 발생한다 그랬지? 염색체, 염색 뭐라고? 체가 이상해. 염색체가 이상해? 또 뭐가 이상해? 유전자가 이상해. 유전자가 이상해?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얘만 가지고 내는 거야, 이만. 알겠어? 얘만 가지고 내는 거야, 얘만 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두 번이나 했었지. 앞에 수업을 뭐 있었지? 염색체가 이상해. 그걸 두 가지 같이 나누면 뭐야? 염색체 수가 이상해? 염색체 뭐가 이상해? 모양이 이상해? 이렇게 나눈다 그랬지. 됐니? 자, 난이도는 높은 건 오늘 이쪽에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주겠지만 유전자 모양, 염색체 모양이 이상한 건 어때? 병명을 외워야 된다. 아니죠. 염색체 모양 네 가지의 경우를 외워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도 뭘 외워야 돼? 증세는 거의 나오는 거 없어. 증세가 나오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있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증세가 나와. 이 유전병은 어떤 증세냐? 이건 증세가 나올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나온다고? 유전병 이름이 나와. 유전병 이름이 나오니까 유전병 이름 외우기로 해서 유전병 이름 외워야 돼. 알겠니?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1번 문제가 딱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 그래서 1번 문제와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자, 봅시다. 1번 문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야. 이 됐어요.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보면 사람의 돌연변이에 대한 유전병입니다. 네, 사람의 유전병이겠죠. 그래서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라고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이상하고요, 구조가 이상하고요, 유전자 이상이, 유전자 돌연변인데 우리는 이렇게 우성과 열성으로 따로 나누진 않았어. 알겠니? 나누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대부분 무슨 돌연변이야? 열성 돌연변이야. 근데 대부분이라 했었지 모두는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우성 돌연변이에 뭐가 있더라? 피부 얼룩증인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주 아름답지 않고 이렇게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까맣고 얼룩얼룩 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 알겠니? 선생님은 뭐 피부가 거의 배국 같잖아. 알겠니? 근데 얼룩증 있는 애가 있는데 아마 그게 선생님 알기로는 우성인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유전병은 열성 유전병이란 말이야. 유전자 이상이. 근데 모두는 아니에요. 이렇게 꼭 시험에 나온단다. 됐어요? 보자. 그러면 기억할까요? 유전 돌연변이는 여기서 모두라는 말을 써놨잖아. 모두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알겠니? 돌연변이 중에 열성 돌연변이, 우성 돌연변이가 있단 말이야. 피부, 얼룩증도 우성일 거고 그 다음 또 뭐 있더라? 기억이 나질 않네. 페닐케톤요증? 아, 헌팅턴 무도병. 헌팅턴 무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성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모두는 아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자, 봅니다. 기억은 남모양 유전. 기억 어딨냐? 유전자 이상이군요. 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어요. 유전자 하나가 이상해가지고 어때? 증세로는 악성 빈혈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디귿도 나오네요. 디귿은 니은은 염색체 비분리 현상입니다. 니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염색체 수 이상 나오면 무조건 답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염색체 비분리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건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면 엄마 쪽, 아빠 쪽. 1차 분열 비분리, 2차 분열 비분리. 우리는 그거 찾는 거야. 알겠니? 엄마 쪽 비분리야, 아빠 쪽 비분리야? 1차 분열 비분리야, 2차 분열 비분리야. 무조건 그거 찾는 거야. 됐죠? 설마 뭐 숙제를 안 갖고 오거나 우리 그지? 그러지 않지? 우리 수연이가 굉장히 그지? 성실의 표본인데 그지? 뭐라고? 집에서. 다 들고 왔는데. 아, 내 것만 없어? 다 들고 왔는데 딱 과학 프린트만 없는 거네? 아싸, 알겠니?
자, 갑시다. 2번 문제 갑시다. 이러면 2번 문제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방금 설명했던 문제가 또 한 번 이렇게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지.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2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야. 자, 표는 유전병 기니디를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 있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다운 증후군, 페닐케톤요증 증후군. 자, 봐. 그래서 이름을 외워야 된다 그랬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하고 페닐케톤요증하고는 무슨 이상이야? 유전자 이상이야. 그 다음에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몇 개야? 3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름은 조금 외워야 됩니다. 헤모글로빈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겼다. 얘가 뭐가 돼야 돼? 남모양 적혈구.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돼야 되겠죠. 체내에 페닐알라신이라는 물질이 축적체에서 생긴다. 페닐케톤 요증이 돼야 되겠죠. 요증이라는 이름은 왜 붙었다 그랬지? 이게 오줌으로 분비돼서 그런다 그랬어. 그래서 오줌 싸놓으면 오줌이 까맣게 돼. 일반적으로 머리가 좀 작고 지적장애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적장애가 일어난단 말이야. 지적장애. 그래서 이름이 다운이야. 다운. 지적. 수준이 떨어졌다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 기형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기억. 이게 중요하진 않아. 기억과 니은은 유전자 이상이 생긴 거다. 네, 기억과 니은은 유전자 이상이에요. 이름 외웠으면 됐고요. 니은은 심한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 기억은 쏘리.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나타났으니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건 적혈구가 나처럼 생겼다 그래서 남모양이라 했었죠. 그래서 산소 분자 운반 능력이 매우 떨어져서 악성 빈혈이 나타난다고 전 시간에 했습니다. 요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은 여기 있잖아. 일반적으로 머리가 작고 지적 장애가 일어나죠. 그래서 염색체 구조 이상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염색체 수 이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지금 유전병이 나오는 거야. 지금 1번과 2번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돼야 되겠죠. 그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가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자, 3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나 쉬워서. 됐어요. 4번 문제 그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4번 문제 그림 설명하는 거죠. 얘가 되는 거야. 자, 이 그림 뭐야? 이 그림 뭘까요? 이 그림 뭘까요? 라는 거잖아. 이 그림 뭘까요? 라는 거야. 이 그림 뭐야? 이 그림. 자, 봐. 간은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나는 태아의 핵형 분석이야. 핵형 분석이다. 근데 핵형 분석인데 어때야 돼? 엄마의 양막을 갖다가 어때? 바늘로 찔렀지. 그럼 여기 뭐가 있겠어? 양수가 있을 거고 그 양수에 태아의 세포가 조각돼서 떨어져 나온 세포 조각들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태아의 세포 조각을 꺼내는 거야. 태아의 세포 조각을. 그럼 태아의 세포 조각을 증식해서 뭐가 돼야 돼? 핵형 분석할 수 있다 그랬었지. 그래서 핵형 분석을 하는 거야. 핵형 분석을 하는 거야.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전병 뭐라 했지? 염색체 이상은 핵형 분석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유전자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유전자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염색체 모양입니다. 염색체. 그래서 갑니다. 기억. 태반의 육모막이야? 아니지. 태아의 육모막이라는 건 태아의 탯줄 같은 거야. 탯줄하고는 좀 다른데 그냥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태아의 탯줄을 내가 설명할게. 그러니까 태아의 탯줄에서 세포를 떼어내는 거야. 그럼 이건 태아 세포야? 뭐 엄마 세포야? 태아 세포지. 태아의 탯줄에서 떼어났으니까. 알겠니? 근데 이건 어떻게 돼야 돼? 태아의 양수에서 태아의 세포를 꺼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육모막 검사법이 아니라 뭐라 그래? 무슨 검사야?
양수검사법이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지문이 뭐라고 돼 있니? 육모막 돌기 조직을 일부 채취한다.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뭘 채취하는 거야? 채취하는 건 엄마의 양수를 채취하는 거겠죠. 니는 태아의 다운증. 자, 태아 봐봐. 이걸 통해서 태아의 다운증을 알 수 있나 없나? 알 수 있지. 다운증은 무슨 유전병이야? 염색체 수 이상이니까 핵형 분석법을 통해서 염색체 수가 3개인 걸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 유전자 이상은 알아낼 수 없어도 염색체 이상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답되네요. 니은 디귿. 나를 통해서 염색체 이상까지 알 수 있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유전자 이상을 동시에 알 수 있다. 유전자 이상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되겠죠. 없습니다. 유전자 이상 없어요. 뭐 여기까지 되게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온다. 됐습니까? 이제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 요 다음 장부터가 이제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 약간 난도를 높여갑니다. 뭐 있어야 돼? 자, 5번 갈까요? 이런 문제는 좀 쉬운데 저번에 이제 설명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됐니? 안 풀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반복 설명을 하죠. 그러면 핵형이 정상인 어떤 사람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거고요. 1번부터 4번의 상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이고, 정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고 1번과 2번은 중기세포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다. 됐다. 나 봐. 문제 푸는 법을 주니까 이제부터 봐. 잘 봐. 이런 문제는 기본형의 문제인데, 알겠니? 정답률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자, 왜 떨어지는지 봐. 지금 1번과 2번 염색체 중에 1번과 2번이 세포 분열 오늘 첫 수업이라 이렇게 말이 안 되니?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다 그랬어. 자, 이제 조건은 뭐야? 염색체 비분리 몇 번? 한 번. 그런데 두 번째 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곳에서는 90% 이상 틀렸으면 얘를 못 봐서 틀리는 거야. 얘를 못 봐서. 됐니? 봐라. 우리가 정상으로 한번 해볼게. 정상이야. 제발 문제 풀 때 얘가 정상이니까 지원이니까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이 앞단원에서 2n의 염색체 수를 갖지. 그럼 얘는 뭐라고 가져야 돼? 2n의 염색체 수를 가져야 되겠지. 얘는 몇 개를 가져야 돼? n의 염색체를 가져야 되겠지. 얘는 몇 개 가져야 돼? n의 염색체 수를 가져야지. 됐니? 근데 그때는 내가 말 안 했지만 선생님이 옛날에 수업할 때 어떻게 써줬는지 기억나? 선생님이 꼬박꼬박 쓸 때마다 니네한테 뭐라고 썼냐면 이 n은 그때 44 플러스 xy. 나는 이렇게 계속 너희들한테 필기해줬던 거 기억나지? 왜 그랬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알겠니? 해볼게. 이 n은 44 플러스 얼마야? xy.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2 플러스 x 또는 y.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습니까? 그러면 간만에 해볼까? 요거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 요거 무슨 염색체? 성염색체. 그치? 근데 봐라. 니네가 왜 자주 틀리는지. 얘 주어진 조건은 무슨 염색체만 주어진 거야? 그렇지. 상염색체만 주어졌잖아. 얘가 상염색체 수만 줘. 그러니까 정상이면 44, 44, 22 얘네들이 정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44, 44, 22가 정상이야. 왜? 상염색체니까. 근데 너희들 문제 풀 때 뭐라고 생각해? 얘를 그냥 염색체 수라고 생각해서 23이 정상인 줄 알아. n개가. 알겠니? n개가 23이 정상이 아니야. 몇 개가 정상이야? n개는 요게 정상인 거지. 여기에. 그러니까 상염색체 22가 얘가 정상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자료를 줬을 때 이게 상염색체야 염색체수야가 완전 달라지지. 다시 한번 쓸까? 그러니까 얘가 상염색체를 쓰려면 됐니? 그다음 얘는 성염색체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정상적인 부분이 됐니? 2n인 곳은 얼마야? 44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거야. 숫자로. 됐니? 그 다음에 n인 데는 정상인 데는 얼마가 돼야 돼? 22 플러스 하나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써야 정상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정상인 놈이 있겠네. 두 번째 잘 봐. 두 번째 팁이야. 문제 푸는 거. 두 번째 문제 푸는 때 항상 봐야 될 게 우리는 1차 분열 비분리야, 2차 분열 비분리야. 그걸 찾을 때 잘 봐. 얘가 44 플러스 xy다 치자. 그냥 이렇게 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차 분열 비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는 여기서 하자. xx로 하자. 성점색채로 하자. 1차 분열 비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지? 1차 분열 비분리가 되면 이쪽에 xy가 다 가버리지. 자, 이거를 핵형으로 쓴다. 어떻게 써야 돼? 얘를 잘 봐야 돼. 얘를 en이라고 쓰지. 근데 성점색채가 이쪽으로 다 갔지. 됐니? 그럼 이쪽으로 다 가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n 플러스 1이겠지. en이 n으로 나눠져야 되니까 정상으로 한번 써볼까 내가? 정상으로 하나 쓰면 얘 염색체가 2n개니까 정상으로 나눠지면 얘가 n개, 얘가 n개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지금부터 중요한 거야. 집중.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개체수로 쓰라 그러면 염색체 개체수로 쓰라 그러면 이쪽에 성염색체가 모두 몰빵으로 1이 가버렸지.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성염색체가 없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돼? n-1 되는 거야. n-1. 됐니? 다음 봐.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그러면 2차 분열에서 분리될 때는 염색체 수는 변화가 와, 안 와? 안 와야 되겠지. 2차 분열 비분리에서는 변화가 안 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n 플러스 1. 이쪽은 어떻게 해? 이쪽 이 두 마리 다 n 플러스 1 이렇게 돼야겠지. 두 마리 다. 요 두 개 다 가. 어차피 얘가 정상으로 분열됐다고 해도.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야 돼? n-1 돼야 되겠지. n-1 되는 거야. n-1. 아주 쉽지? 근데 여기 아주 쉬운데 여기 어떠한 어마무시한 고수의 눈이 있어. 딱 보면 알아 이제. 여기는 엄청난 고수만 할 수 있는 거야. 고수만 알아. 엄청난 고수의 눈이 있는 거야. 뭐 알아? 1차 분열 비분리면 생세포는 전부 다 염색체 수가 비정상이야. 봐. 예.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1, n-1이잖아. 근데 봐라. 여기 아까 정상으로 했지? 1차 분열이 정상으로 됐어. 1차 분열이 정상으로 됐다? 근데 2차 분열에서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분열할 수 있고 여기서 한번 분열할 수 있지? 근데 이쪽에서 한 번만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면 이쪽에서만 발생했다 치자. 그럼 이쪽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en이 n 정상이지. 이쪽도 정상이지. n개. 이쪽도 정상이지. n개지. 그 이쪽에서 비분리가 한 번만 일어났다면 됐니? 그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한 새끼는 n 플러스 1이고 하나는 n-1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면 4개의 생식세포 중 2개는 염색체 수가 정상이 나오고 됐니? 비정상이 2개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엄청난 팁이야. 문제 풀 때. 이렇게 개체수를 쭉 줬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 그럼 이 문제를 이 팁을 이용해서 푼다. 봐봐. 얘는 세포가 4개야. 얘는 세포가 4개야. 얘는 세포가 4개야. 그리고 상염색체였던 거 조심해. 이 완전 낚시야. 상염색체구나. 그러면 상염색체는 정상의 개수가 얼마야? 22가 정상 개수야. 23 아니야. 상염색체니까. 44일 때는 2n개일 때. 이걸 안 했네. n개일 때가 22개가 n개일 때가 되는 거잖아.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정상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큰 거부터 문제를 풀어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면 돼? 너 2n개. 너 n개. 너도 어떻게? n개. 너도 어떻게? n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야? 2n개 하나, n개 3개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아까 했지 여기서 비분리가 됐다면 1차 분열에서 비분리가 됐다면 얘가 n 플러스 1이면 얘는 n-1일 거고 얘가 n-1이면 얘는 n 플러스 1이지. 그럼 정상인 건 존재할 수가 없어야 되지. 그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2번이 중요하잖아. n개인데 22가 정상이야. n개인데 22가 정상이지. 그럼 얘는 몇 차 분열 비분리가 돼야 돼? 그렇지. 몇 차? 그래, 2차.
알겠니? 요걸 볼 수 있어야만이 문제가 쉬워지지. 안 그러면 이거 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풀 수는 있겠지만 다 낑겨봐야 되는 거야. 이게 얘인가 이렇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버리겠지. 아, 지금은 상념색채고 상념색채수는 얘만을 말하는 거고 2n이면 44, n은 22. 근데 n인데 22가 있어. 너 n인데 정상이야. 너 n인데 정상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거나 하나는 정상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무조건 몇 차분열 비분리해야 돼? 1차 분열 비분리가 돼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1차 분열 비분리니까 여기거나 해야 되겠지. 됐니? 근데 얘는 그러면 뭐야? n개로 정상이 돼야 된다 무조건. 아, 그럼 네가 n개인데 정상이니까 얘 2번 세포가 어디가 돼야 되겠어? 여기가 돼야 되겠지. 여기가 대번 돼야 돼. 22. 됐습니까? 그 다음에 봐. 4번이 어떻게 돼야 돼? 어이구, 얘가 얼마야? 23개 된 거지? 누가 23개인 거야? 상념색채가 23개인 거지? 그럼 얘가 n 플러스 1이지? 그럼 네가 n 플러스 1이야? 그럼 네가 뭐가 돼야 돼? n-1 돼야 되겠지? 됐어요?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여기서 얘가 비분리가 일어나서. 그래서 4번이 n 플러스 1, 3번이 n-1. n-1가 정상이 22개지? 얘는 몇 개가 돼야 돼? 21개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1번은 뭐 볼 필요도 없잖아. 얘는 그냥 핵상이 얼마야? 2n개지. 그러니까 이 물음표는 2n개니까 46 이렇게 안 돼. 왜? 상념색채로 썼으니까 얘는 뭐라고 돼야 돼? 44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됐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낚시 포인트가 많아. 겁나 낚시들이 많은 거야. 이런 문제는 지적 수준보다는 낚시질에 걸리는 문제가 흔하겠지. 갑시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뭐 문제는 그다음에 2번과 4번은 성념색채수는 2번, 4번 어디 있어요? 2번 그렇지. 성념색채수는 몇 개? n개. 왜냐면 얘는 지금 무슨 염색체 비분리야? 상념색체 비분리지. 상념색체 비분리야. 그리고 조건이 어때? 염색체 비분리는 한 번만 일어났지. 그러니까 얘는 상염색체 비분리니까 성염색체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XY야. 그럼 이쪽으로 X가 갔으면 이쪽으로 Y가 와야 되겠지. 알겠어요? 근데 상염색체가 비분리지 얘는 성염색체는 관계없지. 그러니까 얘 Y라면 얘는 XX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성염색체 수는 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과 4번 얘도 X 한 개, 얘는 뭐 Y가 한 개, 개체 수는 같아야 돼. 그래서 기억은 같습니다.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난 것 같아? 감수 1분열이면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얘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3번이라고 되어 있는가? 2번이라고 되어 있는가? 3번이네요. 3번 어디서? 얘네요. 됐어요? n-1이지. 정상 난자와 수전한 아이는 터너 증후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성염색체 비분리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상염색체 비분리지. 그러니까 터너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병명의 이름을 좀 외워야 된다. 터너, X염색체를 하나 가진 애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됐어요? 6번은 위와 거의 흡사한 문제라서 내가 풀어주진 않겠습니다. 조금 시간상 빨리 가려고. 자, 이제 우리한테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오늘 계속 이런 문제를 풀어줄 거야. 거의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풀 거라고. 바로 뭐야? 7번이야. 너무너무 중요하고 항상 학교 시험 문제 출제율 가장 높고 정답률도 조금 떨어지고. 됐어요? 유전병 들어갑니다. 자, 유전병은 대립 유전자 라즈하고 스몰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라즈는 스몰에 대해서 완전한 우성이랍니다. 자, 당연히 뭐 라즈는 스몰에 대해서 완전한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가족 중 아들 1은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지만 딸과 아들 2는 유전병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이 가족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우리 전번에 한번 완자에서 풀어줬을 때 이 얘기 한 거야. 핵형이 모두 정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염색체 수와 모양은 다 정상이어야 돼. 수도 정상이어야 되고 모양도 정상이어야 돼. 핵형 분석을 통해서 정상이라고 판명이 났다는 건 염색체 수와 모양이 모두 정상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가족들은 모두 염색체 수는 정상입니다.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얘기. 문제 풀 때 전번에 우리 완자에서 풀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라지 T하고 스몰 T 중 한 종류만 가. 이건 뭐 어마무시하게 빼박이야. 이거. 이 문장이 나오면 아예 문장이
어떤 정보를 딱 준 거야? 어떤 정보를 딱 준 거지? 어떤 정보를 준 거야? 그 유전자는 누구한테 있다? X 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준 거야. 이게 상념, 다시 한번 전 시간에 이게 다시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문장이냐면 너희들 문제 풀 때 얘가 키란 말이야. 다시 봐봐. 엄마하고 아빠가 라지 T하고 스몰 T 중 한 종류만 가지고 있어. 잘 따라와야지. 졸리면 갔다 와. 한 대 갔다 오고. 한 종류만 있으면 만약에 이게 엄마야. 라지 T. 그럼 엄마가 라지 T면 이게 아빠야. 스몰 T. 이게 한 종류만 갖고 있는 거잖아. 엄마, 아빠는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 그랬어. 이러면 자손은 표현형이 몇 가지밖에 안 나와?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겠지. 여기서 뭐 나올 수 있는 자손은 뭐야? 라지 스몰밖에 못 나오겠지. 뭐 딴 게 나올 수 있나 없나? 없지. 근데 봐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아들 일은 이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들과 딸은 유전병이 나타났어. 그럼 어떤 애는 유전병이 나타나고 어떤 애는 유전병이 안 나타난 거잖아. 그럼 표현형이 몇 가지 나왔다는 거야? 2가지 나왔다는 거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상염색체에 있다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면 라지 스몰과 라지 스몰이 있고 완전한 우열의 관계가 성립하고 완전한 우열의 관계가 성립하면 표현형은 무조건 라지 스몰 한 가지밖에 못 나오겠지. 근데 지금 뭐라 했어? 아들 유전병 나타났는데 아들과 딸은 유전병이 나타났는데 여기 나타나지 않고 표현형이 몇 가지 나왔다는 거야? 2가지 나왔다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잖아. 됐어? 이제 정보 파악 다 끝났지? 여기서 무슨 정보 파악을 다 할 수 있어? 아하, 아빠하고 엄마는 한 종류만 갖고 있어? 상염색체인 이 유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성염색체에 있어야 돼. 됐니? 그럼 성염색체를 보기 좋게 표현하면 뭐 있어야 돼? 엄마한테 X 라지 T, 아빠한테 뭐가 있어야 돼? 아이고, 야. 아빠한테 뭐야? X 스몰 T, 됐니? Y 이렇게 있어야 돼. 됐니? 잘 봐. 그러면 이렇게 잘 봐야지. 나 봐야지. 아직 안 끝났잖아. 자, 이 경우야. 지금 이제 하나 알았지? 그러면 엄마한테 한 종류가 있고 아빠한테 한 종류 있잖아. 스몰 T당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자손의 표현형이 2가지 나와 안 나와? 나와. 이 경우도 절대 못 나와. 왜? 우열의 원리가 완전 우성이 성립한다 그랬지. 그러면 엄마가 얘하고 만나면 딸이지. 딸은 엄마한테 유전자 하나, 아빠한테 유전자 하나지. 딸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엄마 거 X 라지 T, X 스몰 T 쓰면 뭐야? 라지 T의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겠지. 근데 아들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X 라지 T, Y가 나타나야 되겠지. 됐니? 그래서 자녀는 무조건 엄마한테 뭘 받아? X염색체를 받지.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부모 중에 한 종류만 갖고 있는데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인데 그 우성 형질이 무조건 엄마 쪽에 붙어 있으면 다시 자녀의 표현형이 2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 왜? 딸과 아들은 전부 다 뭐야? 엄마로부터 X염색체를 받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하고만 가지고 딱 이 문제를 접하는 순간 이제 한두 번만 풀어보면 딱 보자마자 아는 거야. 요 조건이 성립하려면 나는 뭐 금방 안 해. 한 종류만 갖고 있고 표현형이 2가지야. 이 유전자는 어디 있어야 돼? X염색체 있어야 돼. 그리고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어야 돼? 엄마 쪽에서 우성을 갖고 있으면 2 종류의 표현형이 나타날 수 없어. 엄마는 무조건 열성 표현형이어야 돼. 그럼 자 봐, 이제 해볼게. 엄마가 열성 표현이야. 스몰 t, x 스몰 t. 아빠가 x 라지 t, y를 가지니까 이건 가능하지. 왜? 이러면 딸은 딸 봐. 아빠한테 X염색체 하나하고 엄마한테 X염색체를 받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딸들은 전부 다 아빠의 X 라지 T와 엄마의 X 스몰 T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의 표현이 나타나야 돼? 그렇지. 우성 표현형, 아빠 표현이 나타나야 되겠지. 근데 아들들이 문제야, 아들들이. 그지? 아들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아들들은 무조건 아빠한테 뭘 받아야 돼? Y 받아야 되겠지. 근데 엄마가 뭐가 갖고 있어야 돼? X
순종이지? X 스몰 루트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 조건에 의해서 이제 난 뭘 할 수 있어? 자봐. 가족 중 1번은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족 중 아들과 딸은 유전병이 나타났다. 됐어요? 기억과 아니네. 간다 계속 난자 기억과 정자 니은이 수정해서 아들 2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아들 2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 아들 2의 유전병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 얘가 뭐가 된 거야? 비분리로 태어난 아이디. 얘가 비분리로 태어난 아이야. 얘가. 됐습니까? 그러면 아들 2번, 얘가 그럼 아들 1번, 얘가 그럼 뭐야 돼? 자녀 2번, 이게 딸은 뭐 자녀 번호가 없었어. 딸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선생님은 다 한 거야. 문제 분석은.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아들. 니 뭐라 했어? 유전병이 나타났대. 아들이 유전병이 나타났어. 아들 1번이지. 아들 1번은 유전병이 소리 잘못 읽었구나. 아들 1번은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았대. 그럼 요게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은 거야. 스몰 t가. 그럼 이게 뭐라는 거야? 정상. 그럼 정상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열성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엄마가 정상이야. 엄마가 정상이었어. 그럼 여기서 우성이 라지 t가 우성이고 스몰 t가 열성이라 했었지? 그러니까 스몰 t가 정상이. 라지 t가 유전병이야. 됐습니까? 얘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야. 다 됐어요? 이렇게 분석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은 당연히 뭘 갖고 있어야 돼? 아빠한테 유전병 유전자를 받았겠지. 그러니까 딸은 당연히 유전병이 나타났고 아들 1번은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았고. 자, 이제 여기서 다음날로 갑니다. 오늘 계속 이거 푼다 그랬지. 졸면 안 돼. 졸린다. 자, 여기까지는 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아들이 유전병이 나타났대. 아들이 유전병이 나타났대. 자, 이제 자손 3번 갑니다. 자, 자손 아들이 일어났는데 유전병이 나타났대. 유전병이 나타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라지 t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X 라지 t를 갖고 있는데 성별이 아들이라 그랬어. 아들. 그럼 아빠한테 뭣도 받아야 돼? 라지 Y도 받아야 아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들 2번의 유전병이 얘가 되는 거지. 찾았습니까? 유전자가? 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은 이제 문제 분석을 통해서 답은 다 알려준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 현재 유전병은 아빠 쪽에서 비분리야? 엄마 쪽에서 비분리야? 일단 아빠 쪽 비분리야. 엄마 쪽도 비분리야. 왜 아빠 쪽에서 비분리야? 얘가 X 라지 t를 받으려면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돼? 아빠한테 받아야죠. 아예 엄마는 없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Y를 받았으니까 얘가 남자애지. 그러니까 아빠의 1차 분열 비분리야, 2차 분열 비분리야.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지금. 1차 분열 비분리야, 2차 분열 비분리야. 1차 분열 비분리해야 돼. 왜 1차 분열 비분리해야 돼? 1차 분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XY고 1차 분열일 때, 1차 분열일 때, 1차 분열일 때, 1차 분열일 때 상동 염색체가 염색체로 나눠줘야 되겠지. 근데 얘는 지금 아빠한테 XY를 다 받은 거지. 그 아빠한테 XY를 다 받아야 되니까 1차 분열 비분리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엄마 쪽이 문제인데 엄마도 문제야. 왜? 이 가족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라 그랬었지. 그러니까 아빠의 정자에는 뭐가 있었어? XY가 다 있었지. 근데 핵형이 모두 정상이려면 엄마의 난자에 뭐가 없어야 돼? 그치? X나 Y가 없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빠는 1차 분열 비분리가 확실한데 엄마는 1차 분열 비분리인지 2차 분열 비분리인지는 알 수 없어. 그러나 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염색체가 없어야 돼. 무슨 염색체가? 성염색체가. 그래야 가족의 핵형이 모두 정상이었던 거야. 이해됐습니까? 내 말 이해 갔어요? 이렇게 분석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란 말, 가장. 지금 한 배리만 나왔나? 여기까지 이해 갔니? 됐죠? 그래서 이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분석은 다 됐고요.
이에 대한 아직 자 갑니다. 여기 이제 다 했는데 여기 해야지 여기 됐니? 여기 요거. 그래서 난자 기억과 정자 니은이 수정됐어. 그러면 정자에는 뭘 갖고 있어야 돼? x, y가 가지고 있는 정자 니은과 난자 기억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성념색체가 없어야 되겠지. 상념색체는 정상이야. 성념색체만 비불리가 일어나는 거고. 됐어요? 이때 각각 1회씩 일어났습니다. 옳은 거 찾으세요. 기억, 난자 기억에는 핵상은 2에는 마이너스 1이야. 맞아? 근데 얘는 핵상을 쓰자면 n-1이 돼야 되겠죠. 얘 핵상을 쓰면 어떻게 돼야 돼? n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핵상은 2n으로 똑같아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기억의 핵상은 n-1. 그 다음에 정자 니은에는 그죠? 아빠 거죠? 정자 니은에는 라지 t가 존재하죠? 그럼요. 요 정자 라지 요게 라지 t가 어디 있어야 돼? 정자 니은에 있어야 되겠죠. 어머니는 이 유전병이 어머니는 이 유전병, 어머니는 그 유전병이 어떻게 돼야 돼?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죠. 엄마가 정상이 돼야 돼. 아빠는 그럼 뭐 돼야 돼? 유전병이었겠죠. 이런 식으로. 됐니? 채령아, 엄청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죠. 엄청 중요한 걸 하고 있어. 더울까요? 에어컨을 좀 틀까? 밖에 거기 틀려 있죠, 거기는. 됐냐? 이해됐어요? 이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야. 기본형에서는. 알겠어요? 한 번 더 똑같은 문제야. 이번에 이제 봐라. 이걸 똑같이 만들었는데 8번이 되는 거지. 똑같아. 문제 푸는 건 똑같다 그랬어. 8번도 수산 놈들. 봐라. 문제 순서는 똑같은데 지문이 이제 좀 다른데 봐봐. 이 문제는 자 봐봐. 잠깐만 순서를 좀 바꾸자. 9번 풀고 7번 풀게요. 9번 풀고 8번 풀게요. 방금 한 문제하고 여기가 똑같은 거야. 자 갑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집안의 기억의 유전가 궤도입니다.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와 스몰에 결정되고 라지는 스몰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야. 아까 거와 완전 똑같네요. 그래서 봐봐. 라지 T가 있고요. 스몰 T가 있습니다. 라지 T, 스몰 T는 완전한 우성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가나 핵형은 또 모두 정상이랍니다. 1과 2의 체세포 하나당 스몰 T의 상대로 아까 봐. 여기 봐. 됐니? 1과 2의 스몰 t의 상대량은 같대. 와후. 1과 2의 스몰 t의 상대량은 같대. 됐습니까? 뭐야 이거? 아까 앞에서 했던 몇 번 문제였더라? 7번 문제에 뭐랑 똑같은 거야? 라지 t, 스몰 t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됐니? 만약에 봐라. 체세포의 스몰 t가 상대량이 같다면 선생님 봐야지. 스몰 t가 상대량이 같으려면 엄마 아빠가 스몰 t가 상대량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스몰 t가 아예 없거나 그치? 스몰 t가 하나만 있거나 됐니? 스몰 t가 두 개가 있거나 됐니? 이게 엄마 아빠야. 스몰 t의 상대량이 같은 게 경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디에 있다면? 상념색체에 있다면. 그럼 스몰 t의 상대량이 같다 그랬지. 그럼 스몰 t의 상대량이 같은 거 스몰 t가 없을 때, 스몰 t가 하나 있을 때, 스몰 t가 두 개 있을 때 됐습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의 표현형이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라지 표현형, 얘는 라지 표현형, 얘는 스몰 표현형으로. 이해됐니? 그런데 질 봐라. 1번과 2번, 1번과 2번, 1번과 2번, 1번과 2번에 스몰 t의 상대량이 같은데 1번과 2번에 뭐가 달라버려? 됐니? 1번과 2번에 뭐가 달라버려? 표현형이 다르지? 봐봐. 스몰 t가 같은데 표현형이 달라. 얘는 상염색체에 있으면 상염색체에 이 유전자가 있으면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말만 다르게 한 거야. 다시 아까 7번에서는 뭐라 그랬었냐면 엄마 아빠는 각각 라지 t와 스몰 t 중 한 종류만 갖는다 그랬고 9번에서는 뭐라 했냐면 1번과 2번의 체세포의 스몰 t의 DNA 양이 같다 그랬는데 스몰 t의 DNA 양이 같은데 표현형이 달라.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이야? 같은 말로. 너 유전자 어디에 있는 거야? 성염색체에 있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게. 선생님, 성염색체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봐봐. 이 문장 봐.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 유전은 국어가 다야. 됐니? 엄마는 X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지. 엄마 봐라. 엄마가 X, large T, X, small T. 근데 아빠가 X, small T, Y. 자, small T가 어디에 있어? 성염색체 있고 성염색체 중에 누구 염색체 있어? X염색체 있지. 그럼 봐라. 이 엄마하고 아빠는 전부 다 small T의 상대적 양이 같잖아. 하나하나로. 근데 뭐가 달라? 표현형이 다르지. 됐니? 얘는 라지 표현형이 나타날 거고 얘는 무슨 표현이 나타나? 스몰 표현형이 나타나겠지. 그래, 이 문장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겁나 짱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나오면 허허허 문제 푸는 게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야. 에이, 이 유전자는 어디 있는 거야? X염색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됐어요? 왜 민서 울어?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리 감동받았다고 우리 민서는 수업하는데 또 이렇게 울어. 현준아, 너무 감동받고 그러지 마. 됐어? 처음 와서 감동받긴 쉽지 않은데 민서는 지금 선생님한테 좀 오래돼서 쟤는 오래돼갖고 조금만 뭐 하면 이렇게 울고 감동을 받아. 괜찮아, 괜찮아. 시우도 많이 울어. 쟤도 조금만 감동받으면 바로 울어. 됐어요? 현종이는 좀 뭔 소린가 하겠지? 미안하다. 이해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다. 자, 이제 이 지문을 아는 순간 답이 너무 쉬워졌어. 이제 문제가 너무 쉬워져. 왜 그래? 아, 이게 이래? 그러면 누가 갖고 있는 게? 아빠가 갖고 있는 게 열성이어야 되겠지. 됐니? 그럼 아빠가 갖고 있는 거. 아니, 여기는 아빠가 아니지. 1번과 2번. 1번은 누가 돼야 돼? 여자. 라지 T, X 스몰 T. 아, 얘가 뭐가 돼? X 스몰 T, Y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이 경우 말고는 있어 없어? 없지. 설마 저걸 또 라지를 라지로 바꾸면 저거 라지하고 스몰을 반대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니? 왜? 우열의 관계가 확실하다 그랬으니까. 됐어요? 아, 그래서 이 라지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얘 라지가 정상. 스몰이 뭐가 돼야 돼? 유전병. 됐니?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정상은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임을 요 문장 하나 가지고 딱 끝내버린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요 밑에 문제는 또 똑같은 거야. 뭐가 똑같는지 봐. 난자 A와 정자 B가 수정해서 3번이 태어났어. 얘가 3번이 태어난 거잖아. 얘가 3번이 태어났는데 뭐가 태어난 거야? 정상이 태어난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정상인. 남자지.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그럼 똑같은 소리겠네. 자, 봐. 얘네들은 어디에 있고? X염색체에 있고. 라지 T가 정상이지. 그러니까 봐봐. 아빠가 라지 T 정상이야. X 라지 T Y. 엄마가 어떻게 돼야 돼? 유전병이지. 근데 X염색체에 있는데 여자가 X염색체는 2개 있어야 되는데 얘는 스몰 T, 스몰 T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됐니? 근데 얘가 태어났어. 됐니? 이런 애는 태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정상이라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X 스몰 T와 아빠한테 Y를 받아서 태어나야 되니까 유전병 남자가 태어나야 되잖아. 이거 완전 생명이잖아. 유전병 남자가 태어나야 되겠지. 근데 얘는 지금 유전병 남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림상에 보니까 뭐야? 정상 남자가 태어나 있는 거지. 그럼 정상 남자가 태어났으니까 얘는 앞에서 아까 6번이었나? 아빠 6번에서 했던 것처럼 얘는 아빠 남자가 태어났으니까 Y 정상을 받았는데 엄마한테는 유전병 유전자밖에 없고 정상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아빠한테 X 라지 T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아빠한테 XY를 다 받았지. 아빠한테 XY를 다 받은 거야. 그지? 아빠한테 XY를 다 받았으니까 얘는 1차 분열 비분리, 2차 분열 비분리, 1차 분열 비분리, 2차 분열 비분리. 설마 1차 분열 비분리, 2차 분열 비분리. 우리 그러지 말자. 에이, 됐니? 됐니? 오늘 새로운 현중이가 현준이가 얘기하는데 현준아 1차 분열 이제 새로 왔잖아. 관심 좀 가져줘. 됐어요? 1차 분열 비분리야, 2차 분열 비분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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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똑바로 해야 돼. 1차, 2차. 차? 1차 분열 비분리해야 돼. 1차 분열 비분리해야 돼. 여기서 얘가 x, y를 다 가지려면 상동염색체가 다 내려와야 되니까 1차 분열 비분리해야 돼. 알겠어요? 오늘 수업 너무 중요한 수업을 하고 있어. 원리는 전 시간에 했고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에서 써먹느냐를 하는 거잖아 지금. 1차 분열 비분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차 분열 비분리입니다. 그래서 1번 A하고 B 형성 과정의 염색체 비분리는 각각 한 번씩 일어났으니까 아빠는 1차 분열 비분리가 확실하고 엄마 쪽은 어떻게 돼야 돼? 아까하고 똑같지? X가 없어야 되겠지. 왜? 얘가 핵형이 정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정자 쪽에 뭐 있어야 되더라? X, Y가 다 있어야 됩니다. 난자 쪽에는 X도 Y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답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9번이었죠. 자, 기억은 우성형질입니다. 기억이 어디 있더라? 기억. 유전병 기억. 그렇죠. 유전병이 기억이 있네. 유전병 기억이. 유전병인데 기억이. 됐어요. 우성형질은 안 돼야 되겠죠? 우성 안 됩니다. 니은 A의 성염색체가 없다. A가 누구였나요? 그렇죠. 난자였죠. 난자인 스몰 a에는 성염색체가 없어야 됩니다. 디귿 B에는 정자 B네요. 정자 B에는 염색체 비분리가 언제 일어났다? 감수제 1분열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문제 세트가 비슷한 거야. 말장난만 하고 다시 여기 간다. 어디 있었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요거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놓고 얘 때문에 답 금방 찾을 수 있었던 거. 6번에서도 아까 어디서 무엇 때문에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더라 이거지. 다시 아까 6번이었어요? 7번이었어요? 7번에서 뭐 때문에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지 아까 선생님이? 뭘로 답을 쉽게 찾았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엄마 아빠는 각각 라제티스 멀티 중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는 문장. 그러니까 생물 뭐 유전 문제에서는 국어적으로 이 문장만 딱 읽고도 아 이게 누구네? 얘가 누구네라고 딱 세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 혹시 수능에서 내신에서는 시간이 많이 안 딸릴 텐데 수능에서는 엄청 딸린단 말이야. 알겠니? 아 얘가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이걸 한 문장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 원고 쪽이 뭐지? 그럼 그 영상 다 올려놔 있어. 유튜브에 가서 카우스를 쳐, 카우스학원을 쳐. 너도 마찬가지고. 카우스학원을 치면 선생님이 영상을 다 공개해놨단 말이야. 옛날에 내가 비공개로 하고 URL 주소를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공개해놨어. 근데 공개했다고 해서 누가 나를 막 그지 막 뒤져갖고 찾아오거나 그러진 않아. 뭐 조회수 막 10 뭐 한 뭐 15 막 이렇게 되긴 한다. 구독자 수는 되게 많이 늘었어. 구독자 수가 비울었어? 100명이 넘어 지금. 지금 어제 150명 됐나 그래. 나 150만 구독자를 가졌어. 만 말고 만점 빼자. 150명. 만자가 붙어오니까 이상하다. 150명의 구독자를 가졌어.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인플루언서야. 알겠어? 기다려봐. 알겠어? 진짜 인플루언서 되면 난리 난다. 야, 몇 명 있으면 인플루언서야? 한 200명 돼야 인플루언서야? 200명 갖고 안 돼? 100명이면 대단한 거 아니야? 나 이제 150명인데 10만 명이 돼야 돼? 만 명? 150명인데? 너 몇 명이지? 너 해 유튜브? 넌 0명이잖아. 나 150명이나 있어. 됐니? 잘 구독하고 있지? 그럼 우리 혜선이 잘 구독하고 있잖아. 수현이 잘 구독하고 있지? 설마 우리 수현이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 잘 구독하고 있어. 알겠니? 왜? 선생님 조금 있으면 10만 명 금방 돼. 선생님 저번 주부터 이제 대치동에서 인강 찍고 시작했어. 이제 인강 곧 출시될 거야. 뭐 새삼스럽게 놀래. 그래서 저번 주부터 찍기 시작해서 이번 달 내에 찍을 거라고. 그거 나가면 이제 바로 뭐 해야 되는 거야. 10만 명 금방 10만 명 그게 금방 돼. 기다려 뭐 금방 되지 뭐.
됐어? 오래간만에 인강을 찍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우리는 맨날 카메라 보고 수업하는 거면 항상 익숙한데도 그래도 간만에 인강을 좀 찍어봤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건 내가 그렇게 잘하는 편인데 카메라 놓고 수업하니까 조금 어색한 건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온전히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기다려봐. 알겠어? 금방 내가 조금 있으면 알려줄게. 됐어요? 이제 한강 찍었는데 뭐 한 번 갈 때마다 4시간씩 찍어. 많아서 매주 금요일마다 찍기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보자 어떻게 될지. 구독자 일단 150명 축하해. 곧 200명 된다. 알겠니? 200명 되면 이제 바로 인플루엔서 카우스라고 해줘. 알겠어? 알겠어? 인카 해줘. 인카. 됐어. 그럼 구독 잘하고 있지? 대꾸가 없다? 설마 구독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야, 그 구독은 해야 되고 뭐 좋아요 이런 건 누르지 마라. 알겠니? 그런 거. 그래서 선생님이 막 널리 퍼지는 걸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 그래도 구독자는 좀 많는데 막 니네만 구독하면 돼. 막 좋아요 막 거기다 댓글에 사랑해요 죽여버린다. 알겠니? 쫓아가서 그냥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전번에 수연이었어? 가우쌤 사랑해요 막 하는 거? 하지 마. 징그러워. 알겠니? 우리 수연이는 조그만할 때부터 봤는데 이제 저렇게 커가지고 쌤한테 와서 사랑해요 그러면 어우야 징그러워. 그래서 가자. 이 문제 조금 난도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난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야. 8번 맞지? 자, 봐. 이 문제 난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난도가 올라가는지 봐. 안 어려운데 잘 봐. 자, 유전병 기억과 정록 생명이야. 자, 봐. 유전병이 몇 개야? 2개지. 대리평질이 2개야. 뭐하고 뭐? 유전병 기억과 정록 생명. 그러니까 2개의 유전병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합쳐서 문제를 냈겠지? 알겠니? 근데 문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무슨 관계 문제야? 연관 관계 문제야. 다시 혹시 연관을 모르는 친구가 오늘 신규생이 또 왔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 잘 봐야지. 연관이라는 건 뭐야? 하나의 염색체. 하나의 염색체지. 하나의 염색체. 유전자가 몇 개 있어? 그래. 약 3천여 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염색체가 1번이면 이 1번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1번에 있는 유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3,000개 있단 말이야. 3,000개. 무진장 많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에 유전자 A가 있고 만약에 여기 유전자 라즈 B가 있고 여기에 유전자 라즈 D가 있다면 이 유전자 A하고 B하고 D는 어디에 있어야 돼? 같은 염색체 내에 있지. 그 같은 염색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유전돼 나가는 거지. 같은 유전자가 유전되는 거야? 염색체가 유전되는 거야? 염색체가 유전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손한테 얘가 가거나 이걸 어떻게 할까? 됐니? 얘를 1번이라고 할게. 얘는 1'이라고 할게. 내 자손한테 가는 건 1번이 가거나 1번 프라임이 가는 거지. A, B, C, A, B, D 유전자가 가는 게 아니지. 염색체가 간다고. 염색체가.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혐알이면 됐니? 만약에 얘가 쌍꺼풀 유전자면 만약에 얘가 귓볼 유전자면 얘 혐알이 유전자와 얘 쌍꺼풀 유전자와 얘 귓볼 유전자는 자손한테 같이 가는 거야. 같이.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있는 이 유전자 A, B, D를 우리는 무슨 관계라 그러는 거야? 그걸 연관관계라 그러잖아. 그걸 연관관계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다.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다는 건 뭐야? 그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 연관 유전이 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유전. 됐니? 거기다 어떻게 돼? 연관하면 유전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지. 알겠어요? 그 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자, 봅시다. 유전병 기억과 생명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억은 대립유전자 A와 A'에 의해서 결정되고 A는 A'에 대해서 완전한 우성이야. 땡큐. 자, 완전 우성이 된다. A는 A'에 대하여 완전한 우성이란다. 오케이, 땡큐. 됐죠? 완전 우성, 우열의 관계만 완벽하게 성립돼도 어때? 문제가 쉬워져.
얘가 불완전하다 그러면 되게 어려워지잖아. 그지? 두 번째, 얘는 정록 생명이야. 나 봐. 정록 생명이라는 명칭을 주는 건 생명의 기본적인 건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생명은 어느 염색체에 있어? X 염색체에 있어. 됐니? X 염색체에 있어. 생명은 X 염색체에 있잖아. 이렇게. 됐죠? 우린 기본적으로 생명은 X 염색체에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 X 염색체의 생명은 정상에 대해서 우성, 열성? 정상이 생명에 대해서 우성. 알겠니? 그래서 생명은 X 염색체에 있고 X. 근데 여기 봐. 정상 유전자를 뭐라 그래? R. 스몰 r을 생명 유전자라 그랬어. 그래서 정상이 생명의 스몰 r에 대해서 우성. 이건 그냥 주어지는 지식이어야 돼. 왜요? 그러면 안 돼. 그냥 생명이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생명의 기초 지식을 그대로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가계도 구성 1번부터 5번까지 기억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기억의 핵형은 모두 이 가족의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야. 또 나왔어. 이 구성원들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니까 염색체 수는 다 정상. 자, 답이 여기 있네요. 1번과 2번은 A와 A' 한 종류만 같은데 1번과 2번 딱 봐. 1번과 2번을 딱 봐. 1번과 2번을 딱 보니까 남자, 여자야. 남자, 여자인데 A와 A' 중 한 종류만 가져. 근데 한 종류만 갔는데 뭐가 달라? 표현형이 다르지? 그 다음 뭐 봐야 돼? 자손의 표현형이 몇 가지 나왔어? 2가지 나왔어. 자, 아까 몇 번에서 한 거야? 저 앞에 번호에서 한 거지? 몇 번이었어, 앞에서? 7번에서 한 거지? 봐, 다시 A, B 중 한 종류만 가져. 한 번만 더 하는 거야. 오늘 처음 문제 풀이하니까 내가 봐봐. 얘가 상염색체에 있어. 한 종류만 가져, 엄마, 아빠가. 됐니? 엄마, 아빠가 한 종류만 가져. A, A만 있든가, A', A'만 있든가. 그럼 자손의 표현형이 몇 가지 나와야 돼? 한 가지만 나와야 되겠지. 왜? A, A'밖에 못 가져. 됐죠? 왜? 완전한 우열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럼 무조건 라지의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겠지. 라지 A의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겠지. 그럼 한 가지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1, 2번의 자녀 중 3번, 4번. 아까 이따가 5번은 돌연변이니까 얘 거는 정상이 아니니까 빼더라도 3번과 4번 표현형이 2가지 나와버렸어. 됐지? 그럼 이 유전병 A는 무슨 염색체에 있는 거야? 그렇지, X 염색체에 있는 거야. 생명도 X 염색체에 있는 거야. 아하, 그러면 니네 둘이가 X 염색체에 있어? 생명도 X 염색체에 있어? 그럼 유전병 기억과 생명은 둘 다 뭐다? X 염색체에 있는 연관이구나 라는 걸 알려준 거지. 에이, 그럼 이제 문제가 좀 쉬워졌지. 그래, 하나는 X 염색체 있고 하나는 상염색체 있으면 2번 할 뻔했는데 연관으로 한 번만에 처리가 가능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저기까지 문제 분석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문제 분석만 잘하면 문제가 쉬워. 채령아, 겁나 쉽지? 겁나 쉬운 거야. 엄청 쉬운 거야. 울트라 캡션장 쉬운 거야. 간다. 계속 갈게요. 그래서 난자 A와 정자 B가 수정해서 5가 태어났고요. 1번 A하고 B는 난자와 정자는 염색체 비분리 중 한 번만 일어났고요. 밑에 한번 써 있어요. 1번은 정록 생명이고 2번은 생명이 아니다. 1번은 정록 생명이고 2번은 정록 생명이 아니다. 됐죠? 에헤이, 1번이 여자인데 정록 생명이래. 그럼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준 거지. 이 문제는 좀 쉽게 준 거야. 감사하게. 왜? 1번부터 갈게요. 여기 카메라 괜찮지? 정록 생명이 아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정상이 라지 R, 스몰 R은 정록 생명이래. 우리는 이거 할 때 보통 뭐 했었어? X 프라임 찍기로 했었지. 찍었었지 지금까지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뭐야? 라지 R과 스몰 R로 표현하래. 알겠니? 근데 정록 생명은 열성이니까 엄마가 스몰 R, X 스몰 R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아빠가 정상이니까 라지 R, Y를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아주 쉬워요.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A와 A''도 X 염색체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까처럼 똑같네.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뭐 있어야 돼? 하나를 갖고 있다 그랬으니 핵형은 여기 있네. 하나를 갖고 있는데 자손의 표현형이 두 가지여야 되겠죠? 엄마가 우성해야 돼? 엄마가 열성해야 돼? 엄마가 우성이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엄마가 우성이면 아들과 딸은 무조건 엄마한테 우성 유전자를 받으니까 표현형이 똑같은 게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지. 한 번만 다시 이해 못한 친구가 있네. 엄마가 만약에 우성이야. 우성을 뭐야? 라지로 해볼게. 엄마가 우성이고 아빠가 열성이면 됐니? 이 자손에서는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다고. 왜? 딸도 엄마한테 라지 A를 받을 거고 아들도 엄마한테 라지 A를 받아버릴 거란 말이야. 근데 우성형질인 라지 A의 표현형이 나니까 딸의 표현형과 아들의 표현형이 모두 같으니까 두 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가 없다고. 아까 했던 거 반복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엄마가 X염 색체인데 엄마가 우성 유전자를 몰빵 가지고 있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자손의 표현형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엄마 쪽에서 열성 표현형, 아빠 쪽에서 우성 표현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 프라임, 그 엄마는 어떻게 돼? 열성이니까 A 프라임을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아빠는 우성 표현형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빠가 우성 표현형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A로. 됐습니까? 그럼 이제 나왔네요. 그러면 엄마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정상. 그러면 정상이 뭐라는 거야? 열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 유전병은 정상이 열성이야. 너 정상. 됐니? 우성이 뭐가 돼야 돼? 유전병. 유전병이 정상입니다. X염 색체 있고요. 됐습니까? 문제 분석은 다 된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맞는지 한번 볼까요? 4번, 3번, 3번과 4번은 뭐가 된다 그랬어? 돌연변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랑 같은 정상이어야 돼. 아들은 이렇게 해서 아들은 XR, A 프라임, Y를 갖는 아들이 태어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죠? 정상, 이게 뭐야? 여기 있죠? 정상이면서 요게 생명 유전자다. 스몰알이. 됐니? 그래서 아들은 정상이면서 생명일 겁니다. 기후전폐에 대해서. 저 딸은 됐어요? 4번 딸이야. 딸은 얘하고 얘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X 라지 R 하나, A 하나, 엄마 거 X 스몰 R 하나, A 프라임 하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딸은 정상이면서 A를 가졌으니까 유전병이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나머지 5번 가겠습니다. 5번이 태어났어. 근데 얘는 유전병이 발현된 거야.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돼? A 프라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갖고 있어야 돼? 아들이야. Y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을 잘못했네요. 됐어요. 왜? 유전병이니까 뭐가 돼야 돼? 됐니? 얘가 유전병이니까 얘를 라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라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멍청아. 라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저 라지 A하고 Y는 누구 거야? 전부 다. 또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죠. 아빠의 X, Y를 다 가져간 거죠. 그래서 얘는 아빠의 X, Y를 또 다 가져왔네요. 됐니? 근데 아빠의 X, Y를 다 가져왔는데 아빠의 무슨 유전자도 갖고 왔어? 정상 유전자도 갖고 와야 되겠죠. 여기서 A를 밑에다 쓰고 여기다 아까 R을 위에다 썼네요. 이렇게. 아빠의 뭣도 다 갖고 와야 돼. 정상 유전자도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럼 이 아들은 생명이야, 정상이야? 정상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아빠는 1차 분열 비분리야, 2차 분열 비분리야? 1차, 2차. 또 나왔잖아. 몇 차? 1차. 됐어요? 엄마는 몰라. 알겠죠? 그러면 답 내는데 이제 별 문제는 없겠죠. 와우. 이제 또 봐. 여기까지 잘 해놓고 답을 못 낼 수도 있으니까 보자. 그러니까 이 엄마 난자 말이야. 엄마 난자. 난자 A야. 엄마 난자에는 상염색체 비분리야, 성염색체 비분리야? 성염색체 비분리니까 상염색체는 어떻게 돼야 돼? 정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정상이라면 여자는 22 플러스 뭐만 갖고 있어야 돼? X만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여자는. 됐어요? 남자나 XY일 줄 모르겠지만 여자는 무조건 EN이면 어떻게 돼?
2n이야. 여자는 2n은 44 플러스 xx니까 n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22 플러스 x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난자가 형성되면서 이 x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n은 그냥 22 되고 x와 y, x가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 문제 물어보잖아. 아니네. B 물어봤네.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B 해볼게요. B는 남자고요. 남자는 아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2N은 남자야. 44 플러스 어떻게 돼야 돼? XY가 돼야 되겠죠. 2N일 때는. 제세포에는. 그죠? 근데 이 정자는 어떻게 돼야? N은 정상으로 한번 해볼까? 22 플러스 X거나 N은 22 플러스 Y거나 이래야 남자가 정상인 거잖아. 근데 얘는 상동염색체가 다 와버렸죠. XY가. 그러니까 이 난자에는 정자에는 N은 22 플러스 뭐 있어야 돼? XY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난자각이 8번에 기억하겠습니다. 정자입니다. B는. 그래서 성염색체 수 몇 개? XY니까 개수로 물어봤으니까 2개. 상염색체 수 몇 개? 개수로 물어봤으니까 22개. 2분의 22가 돼야 됩니다. 그럼 기억이 맞을 수가 없죠. 자, 3번은 정록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 3번 어딜까요? 얘 있죠? 됐니? 3번은 그래서 얘는 지금 돌연변이가 이 아니야. 돌연변이가 아니죠. 그런데 아까 엄마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엄마가 무조건 생명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정상의 남자니까 무조건 뭘 갖고 있어야 돼?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 돼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디귿이 답이네요. 유전자 A는 유전자 A. 얘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성염색체 상에 존재한다. 그렇지? 성염색체 어디에 있어야 돼? X염색체에 존재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세 문제를 풀어줬는데 다 같은 문제야. 알겠니? 중요도가 너무 높아.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7번, 9번, 8번 순으로 문제를 풀어줬는데 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야. 이 뒤에 이 문제를 풀 줄 알면 이 뒤에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세 문제를 풀 줄 알면 자 이제 여기서 약간만 벗어나 볼게요. 12번 갑니다. 똑같은 문제 형태에서 이제 한 80% 비슷해. 약간 빗나가는 거야. 거의 같은데 이번엔 이렇게 내는 거야. 자 가봅시다. 왜? 12번으로 가려고. 똑같은 문제인데 뭐가 다른지 봐. 우리 시우. 나의 시우. 시우. 우리 학원에 시우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3명이나 있어. 어휴. 그 중에 둘이 고1이야. 그래서 근데 아쉬운 건 한 놈 이번에 그치? 이렇게 날라갔어. 그래서 성실치 못해서 공부는 성실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 고1 때부터 성실치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자 봐봐. 이 문제하고 뭐가 다른지 봐. 지금까지 했던 문제랑 똑같잖아.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봐. 뭐가 다른지 봐. 어떤 가게도 정록생명. 아이고 감사. 생명 나오면 감사한 거 알겠니? 정보를 너무 많이 준 거지. 뭘 준 거야? X염색체 있어. 유전자는 무슨 유전이야? 열성 유전이야. 생명은 열성이야. 정상이 우성이고 그 정보가 딱 있는 거야. 어이고 아버지, 어머니, 감수분열에서 각각 성령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났고 정자, 기억과 난자, 니은이 수정되어서 1이 태어났어.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너무 중요한 거지. 자 봐. 아까 문제하고 뭐가 변했어? 자 정상이라면 선생님 봐야 돼.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정상이라면 딸이 생명이야. 근데 아빠가 정상이야.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일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잖아. 우리 생명 배울 때 딸이 생명이면 X' 돼야 되잖아. 그럼 이 X'은 무조건 누구한테 받은 거야? 하나 엄마 하나 아빠지. 그럼 아빠는 무조건 X'Y니까 아빠가 무조건 뭐 돼야 돼? 생명 돼야 된다고. 알겠니? 근데 아빠가 생명이 아니라 아빠가 정상이래. XY로 정상, 얘가 정상이래. 와우.
근데 딸이 생명일 수는 없어. 정상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지. 됐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또 이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래. 그럼 이 구성원의 핵형이 모두 정상이라는 건 염색체 수는 모두 정상이라는 거지. 그럼 얘가 딸이려면 이제 봐라, 이제 답 나왔다. 얘가 핵형이 정상이라면 생명유전자 X'과 X'을 뭐 해야 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능해? 가능해? 1차 분열 비분리에서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2차 분열 비분리는 가능해. 이거 딱 보자마자 뭐 해야 돼? 2차 분열 엄마 쪽 비분리일 때 가능한 거야. 자, 예를 들어 드립니다. 자, 봐. 선생님 봐야 돼, 이제부터. 방금 했던 문제하고 비슷한데 뭐가 다르지? 잘 봐. 엄마가 XX'이야. 됐니? 혹시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기호 말고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자, 봐. 엄마가 X염색체에 뭐 있어? 생명유전자와 정상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쓸 때 X'X라고 쓴 거야라고. 그러면 여기서 X염색체하고 X'이 있는데 이게 정상이고 이게 생명이잖아. 우리가 쓸 때. 근데 생명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니까 정상이 우성이야. 그러니까 정상으로 얘는 표현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무슨 표현이라 그래? 보인자 표현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엄마는 보인자여야 되는 거야. 즉 엄마가 X'X가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생명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고 정상유전자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는 겉으로 정상이잖아. 알겠니? 그러면 이거 그냥 기호로 쓰자. 그러려니까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엄마가 이게 지원기잖아. 지원기잖아. 그럼 G2기에서 어떻게 돼야 되지? 복제가 돼야 되잖아. 기호로 쓴다. X'X'과 XX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호로 쓰는 거잖아, 이게. 근데 봐라. 1차 분열 비분리를 그걸 해버리면 엄마 쪽에서 1차 분열 비분리가 되면 여기 X'X'과 XX를 다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니 X'X하고 X'과 X를 모두 가져가서 자손한테 난자에 X'과 X를 다 가지고 있다면 이 난자가 수정되면 어떻게 해도 생명인 여자는 태어날 수가 없지. 왜? 정상이 우성이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엄마 쪽 비분리는 맞는 것 같은데 1차 분열 비분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생명인 여자가 태어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1차 분열은 정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이 여자 정상이구나. 1차 분열에서는. 됐어요? 자, 간다. X', XX. 그래서 얘가 G2기. 됐어요? 여기서 1차 분열 비분리가 정상으로 분열되면 X', 이쪽으로 가고 XX가 정상으로 이렇게 갔겠지. 됐니? 그럼 얘를 M1기, 여기가 M2기. 자, 이제 M2기에서 문제가 생기겠지. M2기에서 어떻게 돼야 돼? 염색, 체가, 염색, 분체로 가야 되잖아.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잘못 갔겠지 뭐. 이 몽땅 이쪽으로 내려간 거지 뭐. X', 이쪽은 안 와버린 거지 뭐. 이쪽은 뭐 잘 됐겠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 난자에는 뭐야? X' 두 개가 있잖아. 염색체 수는 정상이고, 염색체 수가 하나 많지. 됐니? 그럼 이 난자하고, 됐니? 여기다 쓸게. 요거 됐지? 여기까지 할게. 그 다음에 정자가 왔는데, 이 정자는 X 염색체도 Y 염색체도 안 가지고 온 놈이 있겠지. 왜냐하면 그래야 이 가족의 구성원의 핵형이 정상일 테니까. 얘가 N+1이니까 정자에서 N-1이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정자는 어디서? 모르지. 1차 분열 비분인지 2차 분열 비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성염식체를 안 갖고 와주면 될 거 아니냐고. 이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건 어때? 1차 분열 비분리에 관한 문제들이지. 여기서 몇 차 분열 비분리에 관한 문제야? 2차 분열 비분리에 관한 문제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돼야 돼. 자, 지문 봐. 그래서 아버지는 정록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아니야, 아버지는 없지. 아버지는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정상이겠지. 됐어요? 아버지는 없어야 돼. 정상이야. 여기 답이 있네.
1이 태어날 때 엄마의 몇 차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야 돼? 엄마의 몇 차분열 비분리가 돼야 돼? 2차분열 비분리가 돼야 돼. 1차에서는 안 돼. 됐어요? 1에게 준 정자, 그렇지. 1이 만들어진 이 정자, 이 정자를 말하는 거겠지? 이 정자는 염색체가 준 정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염색체가 44개인 생식세포, 1에게 준 정자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염색체가 44개인 생식세포가 형성되었다. 이 문제 되게 조심하게, 야, 문제 이렇게 치사하게 내면 돼, 안 돼? 야, 디귿 읽으면서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지문이 염색체가 24개인 생식세포가 형성된 거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럼 맞는 말이야. 이런 정자가 만들어졌으면 반대편의 정자는 어떻게 돼야 돼? n 플러스 1이라는 정자가 만들어졌겠지. 알겠니? 다만 이 난자하고 수정된 애가 얘인 거지. 근데 지금 지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 생식세포가 형성되었냐라고 물어봤지. 언제 얘랑 수정된 게 얘냐고 물어봤나? 아니지. 국어를 잘해야 되지. 국어를. 그러니까 이 난자랑 수정된 애는 n-1이지. 생세포가 없는 거지만 한 놈이 n-1이면 한 놈은 n 플러스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염색체 수가 24개일 거 아니야. 24개. 얘는 22개가 될 것이고 22개. 자꾸 왜 23개 쓰려고 하냐. 22개가 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국어적인 요소 때문에 틀리는 거야. 문제 잘 풀어놓고 아닌데 22개인 세포가 22개인 게 수정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문이 뭐야? 세포가 생성되었다라고 그런 거지. 됐습니까? 됐죠? 문제 몇 문제 푸는데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죠? 근데 이제 한두 번 풀다 보면 문제 유형이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표 유형으로 갈 거야. 표 유형이라는 건 15번, 뭐 23번, 그 다음에 뭐 24번, 뒤에 가면 뭐 31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야? 유전자를 또 표로 만든 거야.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지. 근데 표로 돼 있는 거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세트화가 딱딱 돼 있는 거야. 이런 형의 문제, 요런 형의 문제, 요런 한 서너 세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만 풀다 보면 에이, 뭐 염색체 피분리 어렵다며. 그런데 이 세트화가 몸에 딱 쳐야 되면 안 어려워. 그냥 축축축 풀린다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 시간은 좀 걸려. 됐습니까?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